사회에는 다양하고 복잡한 갈등이 존재하는데 저희는 그 중에서도 현재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학교 내 갈등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말하는데요. 학교는 대부분의 사람이 성인이 되기 전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인 만큼 학업 외에도 일상생활을 하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학교 내에는 다양한 인간관계가 존재하고 그로 인한 갈등이 많이 발생합니다. 학교폭력은 2013년 1만 8천여 건에서 2023년 6만 3천여 건으로 상승하였고 교권 침해 현황도 자료를 보면 근 10년간 약 2배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학교 내 갈등은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겠지만 저희는 그 중에서도 학교 공간의 구조에서 그 이유를 찾아보고자 했습니다. 학교를 구조적으로 바꾸겠다는 논의나 연구들은 기존에도 이루어졌습니다. 학교의 공간 구조가 교도소와 비슷하고 일제강점기의 산물이라는 비판이 계속해서 존재했기에 이에 따라 학교 구조가 어떻게 학업 성취에 영향을 주는지 학생들의 발전을 위해 학교 공간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등의 연구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연구에서는 학생의 인간관계 형성과 창의적 행동 영역에 바람직한 영향을 주기 위한 기준을 제안하는 내용을 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학교 공간이 교육 효과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저희는 지금까지 진행된 선행 연구들에서 크게 세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첫째, 학업 능률을 높이기 위해 변화하는 시대상에 맞추어 학교 공간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가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둘째, 학교 공간이 학생의 인격 성장에 영향을 주었는지 연구할 때 공간의 효과에 집중할 뿐 그것이 어떻게 학생의 정서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 폭력을 줄이기 위한 공간 재현의 경우에도 부차적인 요소들에 대해서만 다룰 뿐 학교 공간 및 구조의 전반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습니다. 이에 저희 연구의 경우에는 학교의 구조가 학생들에게 어떤 정서적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학교 구조 모델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학교의 공간 구조와 그것에서 파생되는 관계성을 분석하기 위해 저희는 공간 구조와 그것에서 기인되는 정서적인 효과에 대해 연구했습니다. 이후 그렇게 파생된 정서적인 효과가 갈등에 어떻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를 연구함으로써 학교 공간의 구조가 갈등에 끼칠 수 있는 영향을 연역적으로 추론하였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학교의 공간 구조에 대한 설계를 함에 있어서는 파이썬을 활용해 시뮬레이션 코드를 작성하고 돌려보며 기본적인 공간 구성의 틀을 확립하였으며 나아가 라이노 3D, 오토캐드 등의 3D 디자인 툴을 활용하여 혁신적인 학교 구조 공간을 제안하였습니다. 저희는 학교 내의 갈등을 학생 간의 갈등과 학생과 선생 사이의 갈등으로 분류하였습니다. 우선 학생 간의 갈등을 살펴보겠습니다. 초, 중, 고 학생 384만 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 인원은 코로나19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의 해소로 사이버 폭력의 비중은 소폭 감소했으나 신체적인 폭력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보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학교폭력 가해자들 대상으로 실행한 설문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가장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장난으로 혹은 특별한 사유 없이 폭력을 가했다고 응답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양한 연구들을 참고하여 분석해보면 학생들이 특별한 사유 없이 가한 폭력이 사실은 어떠한 부정적인 정서 기반을 토대로 이루어졌다고 해석합니다. 관련 논문들 중 학교폭력 가해자들에게 가장 두드러지는 경향성은 공격성과 충동성에 기반한 행동이라고 설명하는 논문, 학교폭력에는 심리적인 요인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이러한 요소들 중 사춘기 시기의 정서적 불안정과 이를 비정상적으로 해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설명합니다. 즉, 저희는 학교폭력 가해자들이 이러한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해소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한 뚜렷한 적대심 없이 학교폭력을 행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서 교사와 학생 간의 갈등을 저희는 교사가 학생에게 가하는 폭력, 학생이 교사에게 가하는 폭력, 학생과 교사의 이해관계로 일어나는 폭력으로 나눴습니다. 이때 교사와 학생의 갈등을 분석함에 있어서 저희는 권위와 권력을 위주로 분석하였습니다. 이때 권력이라 함은 남을 복종시키거나 지배할 수 있는 공인된 힘을 의미하며 권위는 일정한 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위신을 의미합니다. 과거 교사들은 권위를 유지하고 활용하기 위해 체벌 등의 방법을 이용해왔습니다. 그러나 학생인권 조례가 발달되고 인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며 이러한 일방적인 수단은 활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이로 인해 교사의 권위는 하락하고 있으며 따라서 교권 침해의 사태가 최근 들어 급증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듯 교사의 권위는 약화되고 있는 와중에 학교의 근본적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며 교사의 권위를 강조하는 형식의 학교 구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학생들이 교사에게 느끼는 반감을 키우고 이는 또다시 교사 권위의 약화로 이루어지는 악순환을 만들게 됩니다. 공간의 구조는 갈등의 유의미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사람마다 주관적인 공간에 대한 경험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공간과 정서 사이에는 많은 연관성이 있습니다. 다수의 심리학자는 인간의 정서는 진화의 산물이며 일정한 환경에서 인간은 어느 정도 유사한 정서를 보인다고 합니다. 저희는 공간에 의해 생기는 다양한 정서로 인한 상호작용 중 갈등에 초점을 맞추기로 하였습니다. 공간의 폐쇄적인 특성은 사람 사이의 갈등을 유발합니다.
이 이유는 호르몬의 분비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인간이 행복함을 느낄 때는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고 스트레스 지수가 높아질 때는 코티솔이라는 호르몬 수치가 증가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호르몬 수치가 측정 가능하다는 것이고 이는 사람의 정서를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특정 공간에 있는 사람의 호르몬 수치 변화를 측정한 후 이를 기반으로 해당 공간이 사람들에게 어떠한 정서를 유발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연구하는 학문을 신경건축학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신경건축학자들은 가족 구성원 중 한 명이 부엌일을 하는 동안 거실에 있는 가족 구성원과 소통하면 그 사람의 옥시토신 분비가 늘어나고 가정의 화목지수는 높아진다는 사실을 밝혀냈는데요. 이런 사례는 공간에서의 소통의 여부 혹은 공간들의 배치가 긍정적 혹은 부정적 정서에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공간이 편도체의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고 이러한 영향이 정서에는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서술합니다. 대표적으로 부엌의 테이블같이 소통이 중요시되는 공간에서는 벽이 없기에 편도체가 활성화되어 약간의 긴장을 유도하는데 이는 타인과 더 잘 대화하거나 주어진 일에 더 잘 집중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즉, 소통을 원활하게 만들어주는 공간은 편도체를 활성화하고 도파민, 세로토닌 등의 호르몬 분비를 촉진하여 정서적 안정을 유발하고 갈등을 줄이는 데 유의미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이렇게 공간이 호르몬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공간을 통한 부정적인 정서의 형성 또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 사람이 함께 생활하는 공간에서 폐쇄적인 특성은 소통의 부재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에 따라 발생하는 부정적인 감정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희는 현재의 학교 구조에서 앞서 말한 부정적인 감정이 유발될 수 있는 요소로 폐쇄성과 권위를 꼽았습니다. 현재의 대부분의 학교 구조는 일렬로 배열된 교실과 사람 2명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좁은 복도폭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건물과는 달리 넓은 로비나 거실이 있지 않다는 것도 폐쇄성을 증가시키는 요인입니다. 공간의 폐쇄성은 공간 이용자 간 소통의 미비와 직결되기 때문에 부정적 정서가 발생할 확률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지금부터는 교실 구조로 인한 교사 권위 형성이 어떻게 학생과 교사 간의 갈등으로 이어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로부터 위계 질서를 위해 공간이 설계되고 공간의 구조는 위계를 형성해 왔습니다. 과거에 왕이나 교황이 머물렀던 공간의 차별화를 통해 이를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양상은 현대까지도 이어져 왔습니다. 교실에서도 공간에 의한 위계의 형성을 찾아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교실은 고종 때 일본에 의해 도입된 이후 큰 변화가 없었던 만큼 과거의 위계 구조가 계속 이어져 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사는 독립된 학급과 교실을 할당받음으로써 교사의 독립성과 교실 전체를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는 주도권을 갖게 되어 교실에서의 권위가 강화되었습니다. 각 교실은 다시 교사의 영역과 학생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교사는 교실의 3분의 1 내지는 4분의 1의 공간을 차지합니다. 이때 교사가 서 있는 교단은 교실의 전면에 자리 잡고 있으며 학생 전체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학생의 관리 감독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구조이며 이러한 동일한 구조를 통해 교사에게 교실 구조를 통한 권위가 부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실 구조로 강화된 교사의 권위는 결국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교사들은 갈등을 무질서, 폭력, 무리함 등 자신의 권위를 위협하는 모든 상황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2015년 카톨릭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 진행한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천시 소재 중학교 2곳에 13학급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 갈등 관리 전략 5가지 중 학생이 선호한 갈등 전략과 교사가 실제로 사용한 갈등 전략의 차이를 보였는데 학생의 경우 통합형 전략을 선호하는 반면 교사는 41.5%가 지배 전략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렇게 갈등의 두 대상이 각자 그것을 해결하는 데 이용하고자 하는 전략이 다른 상황에서 갈등의 해결은 어려워지게 됩니다. 학교는 학생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곳이며 외부와 교류가 차단된 오롯이 학생과 교직원만이 존재하는 사회적 공간입니다. 그 중에서도 교실은 학생들이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장소입니다. 이러한 교실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개인 공간이 부족하고 개인 간의 거리가 보장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미국의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인간관계 거리에 따르면 공간은 친밀도를 기준으로 4가지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 중 밀접한 거리와 개인적 거리는 친밀한 사람과 있어야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정도의 거리를 의미합니다. 이때 타인과 약 120cm의 거리가 보장이 돼야 친밀한 사람과 있을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를 비춰봤을 때 학생들 사이에서의 어느 정도 거리 유지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학교 공간은 같은 반의 부부들과 함께 생활한다는 특성이 있기에 120cm만큼의 큰 거리가 필요로 하지는 않겠지만 현재 교실 구조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개인적인 거리가 지나치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 공간의 보장은 심리적 안정감과도 밀접하게 연관됩니다. 지하철을 타면 구석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현상,
카페나 식당에서 다른 사람들과 멀리 떨어진 자리를 선호하는 현상 등이 개인이 본능적으로 개인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경향성을 잘 드러내기도 합니다. 이를 생물학적으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개인 공간을 타인과 개인의 구별점이라고 한다면 이 경계 안으로 타인이 들어올 경우 본능적으로 개인의 경계 경부가 이에 따라 스트레스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코르티솔, 분노 호르몬인 아드레날린 등의 분비가 과도하게 촉진됩니다. 이때 코르티솔, 아드레날린 모두 적절한 수치로 분비된다면 개인의 정서적인 안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는 호르몬이지만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분비될 경우 우울증, 생리불순 등의 부정적인 정서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생들은 학교에서 개인 공간을 가지지 않기에 지속적으로 경계 범위 안으로 타인이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되며 이는 만성적인 스트레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결론을 정리해보면 저희는 현재의 교실 공간이 폐쇄적인 환경으로 인한 부정적 감정을 일으키고 위계 구조의 형성으로 교사 학생 간의 갈등을 심화하며 나아가 개인 공간이 부족한다는 것을 문제점으로 발견하였습니다. 이러한 획일화된 교실 구조는 긴 시간 동안 이어져 왔으며 학교 내 갈등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학교 구조의 변화를 모색하였습니다. 이 사진은 19세기부터 현재인 21세기까지 사용되고 있는 교실의 구조입니다. 현재 교실의 구조는 우리에게 익숙한 직육면체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기존 학교 구조를 보완하여 우선 폐쇄적인 창문 구조를 통유리로 바꾸고 기존의 좁은 복도를 보완하여 넓은 공용 공간을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또 교실의 위계 구조를 바꾸기 위해 사각형 형식의 교실 구조보다는 원형 형태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왼쪽의 사진은 방금 말한 문제들의 해결 방안을 반영한 새로운 모델링입니다. 사각형 형태의 교실 구조에서 원형 형태의 교실 구조로 원형 형태의 구조로 바꾸면서 생긴 가운데의 공간에는 넓은 공용 공간을 만들어 기존의 좁은 복도를 보완했습니다. 또한 아까 이야기한 개인적 공간을 위해 필요한 거리 120cm를 어느 정도 충족하고자 학생들의 책상을 어느 정도 떨어뜨려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른쪽 사진은 왼쪽 모델링을 토대로 추가적인 디자인을 진행한 모습입니다. 다음은 현재 교실, 복도, 외부의 경계와 그 문제입니다. 사진에서는 현재의 문제인 폐쇄적인 창문 구조와 기존의 좁은 복도를 관찰하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해 폐쇄적인 창문 구조를 통유리로 바꾸고 기존의 좁은 복도를 보완하여 넓은 공용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 중 복도의 너비와 천장의 높이로 개방감을 구체적으로 주기 위해 코딩으로 최적의 너비와 높이를 계산하였습니다. 우선 복도의 폭을 설정할 때에는 복도 폭 변화에 따른 설비 비용과 복도의 폭에 따라 학생들 간 충돌이 일어나는 빈도를 고려하기로 했습니다. 코드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의 코드는 복도의 폭과 사람 수를 기반으로 충돌과 관련된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복도 폭을 찾는 코드입니다. 코드가 실행될 때마다 시뮬레이션에 의한 최적의 천장 높이가 출력되며 저희가 이를 100번 반복하여 구한 평균이 3.46m이기에 저희는 학교의 폭을 3.5m로 설정했습니다. 먼저 복도의 폭 내에서 무작위로 사람의 초기 위치와 방향을 설정합니다. 또한 사람이 복도 안에서 움직이며 복도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합니다. 그 아래의 코드를 통해 두 사람의 사이의 거리를 확인해 충돌 여부를 판단하고 그 아래에 있는 코드를 통해 주어진 복도의 폭과 사람 수에 따라 시뮬레이션을 진행합니다. 아래의 두 코드는 각각 복도의 건설 비용과 충돌 비용을 합산하여 총 비용을 계산하는 코드, 그리고 복도 폭에 따른 총 비용을 최소화하는 최적의 폭을 찾는 코드입니다. 최종적으로 복도의 폭, 사람 수, 비용을 설정한 뒤 시뮬레이션을 진행하면 이렇게 시각화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실행에서의 최적의 폭은 2.7m가 나왔네요. 다음 코드입니다. 아래의 코드는 천장 높이가 학생들의 집중도와 공간의 폐쇄성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한 코드입니다. 위와 코드와 동일하게 이를 실행시키면 시각화된 결과가 나오고 이를 100번 반복해 구한 평균이 10.2pt였기에 최적의 천장 높이를 10pt, 약 3m로 설정했습니다. 가장 위에 있는 함수는 천장 높이에 따른 학생들의 집중도를 랜덤하게 시뮬레이트하는 함수입니다. 가장 이상적인 천장 높이가 10pt라고 해외 논문에서 언급하였기에 이를 기준으로 삼아 10pt에서 멀어질수록 집중도가 감소하도록 설정했습니다. 이 코드는 주어진 천장 높이에 대한 평균 집중도를 계산하는 함수이고 이 코드는 천장 높이에 따른 공간의 폐쇄성 비용을 계산하는 함수이며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천장 높이에 따른 총 비용을 계산하는 함수, 그 아래에 있는 코드는 최적의 천장 높이를 찾는 함수입니다. 최종적으로 최적의 천장 높이를 구하기 위한 코드를 입력하고 실행시키면 아까와 같이 시각화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이번 실행의 최적 천장 높이는 10pt였네요. 공간의 구조가 개인의 정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연구나 공간에서 촉발된 부정적 정서가 권위의 영향력을 강화할 수 있다는 선행 연구는 많았습니다. 그러나 학교 시설 환경 개선 5개년 계획서의 추진 배경 중 학생의 갈등에 대한 내용이 일절 없는 등 학교 구조적 특징에 따라 증폭되는 갈등의 문제가 그 심각성에 비해 충분히 검토되고 있지 못하는 인식하에 저희 연구는 학교 구조가 학생들에게 어떠한 정서적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고 이를 활용하여 학교 내 갈등을 줄이기 위한 학교 구조 모델링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다양한 발달 단계에 놓여 다양한 감정 상태에 놓인 학생들을 학년별, 학교별로 범주하지 않고 획일하였다는 점, 학생의 정서만을 고민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학업 성취,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미래 인재 등의 틀에서 벗어난 학생들의 정서 그 자체를 고려하려고 노력했다는 점, 그를 통하여 학교 내 다양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하려고 한 점에서 의의를 가집니다. 저희는 해당 연구가 많은 사람들에게 학교 공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학생들의 생활 그 자체를 고려하는 방향으로 공간 혁신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인식을 심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렇게 학교라는 공간이 학생들이 학문을 수행하고 전인격적인 성장을 이룩할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